조선 최고의 폭군 연산군. 창덕궁의 도나문을 통해 연산군의 처소를 급습했다. 연산군을 지키는 신하는 아무도 없었다. 연산군은 이미 체념한 듯 망설이지 않고 옥쇠를 건네주었다. 연산군은 조선 9대 성종의 맏아들이며 패비 윤씨가 어머니입니다. 연산군은 어릴 때 몸이 좋지 못해 숭례문 밖의 강희맹 집에서 요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연산군이 어릴 때는 잔병치레가 많았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인 패비 윤씨가 죽고 난 뒤 연산군의 큰 어머니인 월산대군 부인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월산대군 부인은 연산군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정성껏 돌보았으며 연산군도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커가면서 어머니 패비 윤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인 인수대비는 연산군에게 정을 주지 않았고 패비 윤씨 이후에 왕비로 책봉된 정현왕후도 연산군을 따스하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사랑을 받을 나이였지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된 연산군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종이 연산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훈련원에 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남문 밖에서 어린 송아지 한 마리가 어미소를 따라가는데 어미소가 소리를 하면 송아지도 소리를 내며 어미와 새끼가 함께 정답게 걸어가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연산군은 세자로 책봉될 때까지도 포악한 성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품위가 있어 만백성의 칭송을 받고 있다. 세자로 책봉된 후 연산은 학문을 싫어하기 시작했고 괴팍하고 변덕스럽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종과 함께 대궐에서 기르던 사슴을 보다가 사슴 한 마리가 어린 연산군의 손등을 핥았는데 연산군은 화를 내며 사슴의 배를 발길로 걷어차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성종은 크게 화를 내며 연산군을 꾸짖었는데 후에 연산군은 왕이 되어 그 사슴을 활로 쏘아 죽이고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성종이 승하한 이후 왕위를 물려받은 연산군은 바른 정치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도에 암행어사를 파견해 민간을 다스렸고 인재 확충을 위해 별시문과를 실시해 33인을 급제시켰으며 여진족의 침범에 그들을 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써서 변방 지역의 안정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 관청을 설치했고 유능한 문신들에게는 세종이 실시했던 사가독서를 실시해 문신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성종이 대간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그러지 않겠다고 여러 번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왕이 되고 난 후 이러한 다짐들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현실에서 느끼게 됩니다. 연산이 즉위 후 성종의 묘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묘호는 인 성 두 글자가 거론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명나라 황제의 묘호가 인종이었기에 성으로 묘호를 정하자는 의견이 많아 정승들과 원로 대신들의 뜻에 따라 성을 쓰기로 했는데 홍문관에서 인으로 고치자는 상소가 빗발치자 연산은 참고 있었던 화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홍문관 상소에 서명한 157명을 잡아들이라 하고 유생 3명을 유배형, 21명은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1498년 김일손이 기록한 사초를 이극돈이 보게 되는데 이극돈은 자신의 안 좋은 이야기를 사초에서 보게 되고 이 내용을 그대로 둔다면 자신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 김일손을 찾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지워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김일손은 단번에 그 청을 거절합니다. 이에 이극돈은 분노가 치밀었고 어떻게든 김일손에게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에 성종실록을 꼼꼼히 관찰하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의제문은 단종이 폐위된 사건을 비유해서 세조를 비난하고 단종을 두둔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이극돈이 유자광에게 알려 연산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사초는 임금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임금이 보게 된다면 사관들이 소신껏 적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본 연산군은 김종직의 문집을 불태워버리고 이미 죽은 김종직에게는 부관참시를, 김일손에게는 능지처사를 내리고 김종직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조선 4대 사화 중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입니다.
하루는 연산군이 사냥을 마치고 근처 봉은사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콕차를 먹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콕차를 마시고 술이 거나하게 취한 연산군은 여승들만 있는 정업원으로 가서 여승들을 겁탈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조정을 소나기에 넣었다고 생각한 연산군은 매일 여인들을 궁으로 불러들여 향연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때 왕명으로 모집된 기녀들을 흥청이라고 했는데, 흥청망청, 흥청거린다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연산군은 처녀 유부녀 따지지 않고 얼굴이 이쁘다고 하면 강제로 잡아와서 수청을 들게 했고, 그에 반대하면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친족들과도 관계를 갖는 패륜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연산군의 옆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간신 임사홍입니다. 임사홍은 아들 이미재가 연산군의 손에 죽는 순간에도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이때 연산군에게 한 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장녹수입니다. 연산군은 장녹수를 아내처럼 대우했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을 아이처럼 대하며 때리고 학대하며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이러한 장녹수를 너무도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 장녹수는 종사품인 수건까지 봉해줬는데, 장녹수의 권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고 합니다. 임사홍은 연산에게 해서는 안 될 한마디를 던집니다. 연산의 어머니 패비윤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어머니인 패비윤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성을 잃게 됩니다. 이성을 잃은 연산군은 성종의 두 의궁을 몽둥이로 쳐서 숨지게 만들고,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를 머리로 들이받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후 인수대비는 충격을 못 이겨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외 패비윤씨의 죽음에 관련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씨의 죽음을 임사홍으로부터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더욱더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성 사방 100리 안의 주택들을 철거시켜 사냥터로 삼고 그 안에 들어온 백성들을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폭군 연산군에게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등의 인물들이 연산군의 측근을 먼저 제거하고 연산군 체포 후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조선 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가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